극단적인 선택을 한 조민기 씨, 오늘 발인이 있었는데 하정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죠. 네, 발인이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아들이 군복무 중이었는데 휴가를 나와서 이제 오늘 위패를 들었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지난 주말에 귀국해서 이제 딸도 자리를 지켰고 특히 조민기 씨 부인이 굉장히 오열해서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 자세한 부분들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취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지금 조민기 씨가 글쎄요 생전에 사과의 메시지를 사과의 편지도 그렇고요. 시도를 했던 정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사실 그 전에 사과를 하는 방법들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일 날 숨진 창고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게 비공개 지금 한 상태고요. 음성 메시지로 사과한 내용이 녹음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손편지로 사과의 내용을 써서 한 매체에 전달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매체에서 그걸 기사를 안 써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사, 특히 이제 하나의 매체가 특정이 돼서 그 언론사에서 기사를 써주면 마치 이분의 어떤 사과를 전달하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언론사에 다 공개를 해서 유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사과문으로 다 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 언론사가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의 사과문을 실어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언론사는 대체 뭐길래 저 사람이 일방적인 사과문을 실어주지?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가해자의 편을 왜 드느냐.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언론사가 거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민기 씨가 하나의 언론사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언론사에 연락을 해서 좀 이걸 사과문을 실었으면 좋겠다고 접촉을 했는데 언론사에서는 부담스러워서 결국 그 사과문 실어주는 걸 거절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그 내용들을 이제 유서에 약간 적어서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 두고 떠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민기 씨가 막판에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조차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민기 씨 입장에서는 이 평소에 만약에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많이 했던 분이라면 그쪽으로 통로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대학교에서 이게 교수직이 이제 끊어지다 보니까 로그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교수로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도 없었고 다른 곳에도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손편지를 쓰려고 했었지만 뒤늦게 그게 공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큰일이 터지면 언제나 사과를 하더라도 의뢰이 또 뒤따르는 것이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뒤따르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조민기 씨의 뒤늦게 공개된 손편지에도 사실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손편지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유서가 남겨졌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유서 안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정성이 담겨있는 사죄가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김남국 선생님 피소의 모습이 비공개이긴 하지만은 지금 찾는 사람도 많지 않고 굉장히 좀 쓸쓸하다고 좀. 네, 사실은 그게 더욱 안타까운데요. 조민기 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비례해서 그것에 상응한 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벌은 죄나 이런 것은 미워하되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은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어찌되었건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마지막을 좀 보내는 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도 조민기 씨와 많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공인이다 보니까 언론에 노출되거나 혹시나 내가 이런 것들에 조민기 씨를 조문했을 때 국민들의 손가락질이나 지탄이나 비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민기 씨가 하나의 언론사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언론사에 연락을 해서 좀 이걸 사과문을 실었으면 좋겠다고 접촉을 했는데 언론사에서는 부담스러워서 결국 그 사과문 실어주는 걸 거절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그 내용들을 이제 유서에 약간 적어서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 두고 떠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민기 씨가 막판에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조차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민기 씨 입장에서는 이 평소에 만약에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많이 했던 분이라면 그쪽으로 통로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대학교에서 이게 교수직이 이제 끊어지다 보니까 로그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교수로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도 없었고
다른 곳에도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손편지를 쓰려고 했었지만 뒤늦게 그게 공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큰일이 터지면 언제나 사과를 하더라도 의뢰이 또 뒤따르는 것이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지금 조민기 씨가 글쎄요 생전에 사과의 메시지를 사과의 편지도 그렇고요. 시도를 했던 정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사실 그 전에 사과를 하는 방법들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일 날 숨진 창고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게 비공개 지금 한 상태고요. 음성 메시지로 사과한 내용이 녹음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손편지로 사과의 내용을 써서 한 매체에 전달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매체에서 그걸 기사를 안 써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사, 특히 이제 하나의 매체가 특정이 돼서 그 언론사에서 기사를 써주면 마치 이분의 어떤 사과를 전달하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언론사에 다 공개를 해서 유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사과문으로 다 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 언론사가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의 사과문을 실어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언론사는 대체 뭐길래 저 사람이 일방적인 사과문을 실어주지?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가해자의 편을 왜 드느냐.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언론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조민기 씨 오늘 발인이 있었는데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이 됐죠. 예, 발인이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아들이 군복무 중이었는데 휴가를 나와서 이제 오늘 위패를 들었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지난 주말에 귀국해서 이제 딸도 자리를 지켰고 특히 조민기 씨 부인이 굉장히 오열해서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 자세한 부분들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취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